아동 친족 성폭력 피해자이기도 해요. 근데 그때 내 동생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 나는 더러워졌어. 지금 눈물 나네. 미안하다는 얘기가 진짜 많이 있었어. 내가 좋다는 게 이거구나. 오늘 허들을 넘는 여자들 북토크에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북토크를 시작해 볼게요. 푸르미 교육 연구소 회원님도 계실 거고 외부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책 많이 읽어보셨어요? 읽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나도 이 책 받고 일주일 동안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 나왔습니다 작가님하고 받았는데 이 책을 못 읽었어요. 그 놓고만 있었어.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다루기가. 이거 너무 보기 싫고 무겁고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고 싶은 주제가 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처음에 표지 한 장 넘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넘겨서 읽기 시작하면 안에 내용은 뭐 끔찍하다거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저희 글 쓰는 규칙 자체가 그런 거는 넣지 않기로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담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마 안의 내용은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읽으셨다면 너무 대단하신 거고 그리고 못 읽으셨더라도 괜찮아요. 천천히 읽으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허들을 넘는 여자들 9명이서 썼어요. 9명의 작가들 중 한 명이고 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써있고 그리고 푸르미 교육연구소 본부장이고 내면아이 성장 코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살 외동딸을 키우고 있는 딸 바보 엄마입니다. 그리고 아동 친족 성폭력 피해자이기도 해요. 이름 너무 길죠? 아동 친족 성폭력 피해자. 이 말을 내가 읽으면서 너무 길어. 그래서 줄여서 말할까? 아친성피? 아주 아친성피입니다. 이렇게. 너무 길어.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 책은 1부랑 2부랑 나누어져 있어요. 반쯤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앞에 반은 9명 작가분들은 정말 다양해요. 저는 상담 코치로 일하고 있고 어떤 분은 변호사 준비하시는 분, 대학원 다니시는 분, 그냥 주부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에세이를 모아놓은 부분이 1부가 있고 그리고 반 뒤부터는 신고하는 법, 대처하는 법 되게 현실적으로 써져 있어요. 언니가 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써져 있거든요. 대처하는 법, 회복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상담소 번호까지 이렇게 자세히 써져 있는 그런 정보 귀한 정보가 뒤에 2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참여하게 된 계기가 정말 신기한데 제가 원래 이런 책을 써야지 하는 생각은 정말 1도 없었어요. 이런 쪽으로 뭔가 이렇게 막 내가 확장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내가 치유를 하고 회복을 하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는 몰라서 내가 그렇게 힘든 상태라는 것을. 회복하고 보니까 이제 푸르미 교육연구소에서는 이제 치유를 하게 되니까 다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복을 하고 보니까 전에 내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예전에 내가 나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얼마나 많겠어요. 다 숨어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카페에다 글을 썼는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린 거예요. 고맙다고. 나도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댓글 달리는 거 보고 정말 힘들었던 분들이 많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막 댓글도 많이 달아드리고 다른 곳에도 또 글을 쓰고 브런치에도 글 쓰고 이게 점점 연쇄 작용하는 것처럼 확장하다 보니까 브런치에 쓴 글을 에디터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에세이집을 만들고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냐, 글을 좀 써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제안이 먼저 왔어요. 메일로. 그래가지고 사실 메일 받고도 한참 고민했어요. 남편은 하지마 그냥 있어 이러죠. 근데 그래서 하지 말까 했다가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몰라 그러고 그냥 해버렸어요. 할게요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글을 조금 더 길게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여기 책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담고 싶었던 건 뭘 제일 하고 싶었냐면 내가 어떻게 치유했는지 내가 치유하는 과정, 치유하고 나서 어땠는지, 치유하기 전에는 어땠는지 이런 치유한 그 내용을 많이 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내가 코칭한 이야기, 그래서 읽는 분들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대리 코칭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나랑 같이 코칭한 것처럼 마치 그 공간에 같이 있다가 같이 빛을 향해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대리 코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생생하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글 솜씨가 이게 최대한이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내가 글솜씨가 엄청 좋았다면 소설처럼 쓰고 싶었을 거예요. 소설 장르는 호러물이겠지만 소설로 쓰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생생하게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성폭력이란 하면 이제 성폭력이 뭔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허들 넘는 여자들 페이지 184에서 187페이지까지 성폭력에 대해서 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유엔에서는 뭐 이렇게 말한다면서 얘도 다 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성폭력일지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이라면 성폭력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말은 기분 나쁘면 무조건 가서 싸우고 따지고 싸우라 이런 뜻이야. 이런 뜻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제 말은 내가 아팠다면 법적이면 따지지 말고 우리 여기 치유하는 곳이니까 내가 아팠다면 그건 성폭력이고 그건 치유해야 할 대상이다. 내가 누구 눈빛 하나가 기분 나빴을 수 있어요. 아빠가 쳐다보는 게 그냥 싫었어요. 끔찍했어요. 그럼 아빠한테 따질 수는 없지만 내가 그걸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눈빛에서 내가 어떤 게 아팠는지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의심하지 말자. 내 감정을. 그럼 충분히 다 치유할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아팠던 거고 그거 그냥 놔두면은 그 아팠던 마음 내가 외면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 감정을 너무 많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기분 나쁜 거 맞나? 이렇게 살짝 닿았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가? 소름 끼쳤는데 내가 너무 예민해. 아니야 괜찮아 이러면서 내 감정, 내 감각을 너무 무시하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그렇게 배워요. 괜찮아 안 아파. 아픈데 안 아파. 괜찮아. 이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내 감각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의 환경에서 너무 많이 컸기 때문에 우리 이런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내 감각을 진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내 감각을 믿고 치유하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책 읽으신 분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제가 아친성피인지 모르고 자랐어요. 그냥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았어요. 물론 삶이 편하진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 문제가 계속 일어났어. 지금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연애하고 힘들게 사회생활하고 그랬구나.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 내가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내가 그 피해를 당하던 그 순간이 갑자기 퍼뜩 떠오른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정말 많대. 아동 친족, 아치성피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진짜 많대. 왜냐면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애기니까 그게 피해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지나다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너무 당혹스럽고 놀랍고 정말 뒤통수 맞은 것처럼 영화 매트릭스에서 약 먹은 것처럼 내가 알고 있던 현실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혼란이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편의상 가해자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그 새끼라고 부를까? 미친놈이라고 부를까? 편의상 아저씨라고 제가 부를게요. 아저씨가 우리 친척 어른이에요. 가족이었어요. 같이 살았어요. 아빠는 출장을 너무 자주 가는 직업이어서 집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내 기억이 어렸을 때 엄마가 놀아준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놀아준 기억은 있어. 아빠나 다름없었어요. 집에서 아저씨가 연 날려주고 내가 물에 빠졌을 때 튜브가 뒤집어져서 강에서 놀다가 튜브가 뒤집어져서 물에 빠졌는데 그때 구해준 것도 아저씨예요. 아빠예요. 아빠. 그냥 또 아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가해자가 보호자야. 나의 보호자가 가해자였어. 떠올랐는데 그 상태가 그래. 근데 피해자인 나는 뭐가 되냐면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떠오른 기억이 어떤 기억이었냐면 성추행을 당하고 있어요. 나는 노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요.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아이한테 할 때 노는 것처럼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도 뭔가 무섭고 두렵고 깨름직한 마음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나는 자꾸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동생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 근데 내가 너무 놀라서 나가! 한 거예요. 야 나가! 동생이 들어오다가 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 아저씨가 잘했어 하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나는 뭐가 돼요? 공범자가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무슨 생각 많이 했냐면 그때 동생이 들어왔을 때 이러면서 같이 그냥 원래 나갈 수 있었는데 나 왜 그때 걔를 나가라 그랬지? 마치 계속 하고 싶은 사람처럼 추행을 동조하는 것처럼 내가 왜 그랬지? 그때 그냥 뿌리치고 나갈걸. 그때 막 싫다고 왜 못했지? 이러면서 스스로 자책을 너무 많이 하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저항을 안 했어. 내가 그때 그게 좋았던 건 아닐까? 나는 왜 그때 그렇게
강력하게 그걸 못했지 이러면서 나 자책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해자랑 보호자가 같이 있고 피해자 공범자가 같이 있으면 이때 혼란이 어마어마해요. 차라리 지나가는 남자한테 타인한테 성추행을 당했으면 미친 새끼 개새끼 할 수 있어. 근데 이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관계가 내가 머릿속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이런 혼란을 되게 많이 겪는데요. 아동 신족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많이 겪는데요. 이게 너무 당연한 혼란인데 저도 이 혼란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한동안 자각이 일어나고 혼란이 오고 자책이 하고 계속.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공범자야, 나는 더러워졌어, 이런 자책을 하면서 나에 대한 자아상이 굉장히 많이 훼손됐잖아요. 어떤 불편을 초래하냐면 일단 남성 혐오가 생깁니다. 남자들 당연히 좋아할 수가 없죠. 가해자인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다가 지하철에서 무슨 지하철 전복 사고가 나서 내가 다쳤어. 그러면 당연히 지하철 타고 다니기 싫어지잖아요. 차 사고 나면 차 안 타고 다니잖아요.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남성 혐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도 불편해지고 그 또래 아저씨랑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투사를 하게 되니까. 남편이랑 관계도 썩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관계에 대한 두려움, 고립 이런 게 생깁니다. 왜냐면 나는 더러워졌어. 나는 공범자야. 난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 머리로는 몰라도 무의식은 알고 있어요. 무의식은 나에 대한 자아상이 그렇기 때문에 깊은 관계를 맺는 게 너무 힘들어요.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또 고립돼 있어서 외롭기 때문에 관계를 많이 가져. 근데 진짜 진실된 관계를 못 가져요. 왜곡된 관계를 맺는다는 게 특히 연애를 정말 이상하게 해요. 내가 연애를 아주 이상하게 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나를 존중해주고 배려와 사랑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느낌이 안 와. 자극이 안 돼. 근데 어떤 남자 좋아하냐면 나를 성적으로 도구로 쓰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굉장히 끌리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나쁜 남자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수치심이 더 생기는 일이 또 발생해요. 그리고 자상이 더 안 좋아져요. 남편은 정말 재미없는 남자 만나서 겨우 살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회복될수록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이제 이 남자의 매력도 알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쁜 남자가 나쁜 남자에게 보이고 왜냐면 나 사랑을 받아봤으니까 남편이 나한테 해줬던 게 나 괜찮은 사람인가 본데 나보고 예쁘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응원한다 그러고 전에 남자친구는 야 네가 나 없으면 되겠냐? 막 이런 남자를 만나다가 이 남자 만나니까 내가 너무 근사하게 느껴지는데 이제 옛날에 그런 나쁜 남자를 이제 못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치유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을 기피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여기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막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연애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너무 외로워서 연애할 때는 내가 성을 기피하는지도 모르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전에 그 성은 어떤 도구였어. 이 남자를 꼬시고 나한테 붙여두고 그러기 위한 도구로 쓰다가 이제 이 남자 결혼해서 물고기가 잡혔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는 그런 용도가 없어지니까 성으로 사실은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정말 많은데 그거는 나는 없었던 거예요. 기쁨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도구로만 쓰고 도구로서의 사용이 끝나니까 이제 딱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기피하는 그 마음이 확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난 사귀기 어려웠어. 나는 속았어. 그러면서 되게 속상해하죠. 그리고 자기가 거절당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아닌데 자기가 성적인 매력이 없어지면 이 여자가 나를 이제 싫어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나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상처 받아서 가져가더라고요. 나는 애초에 당신을 성적인 매력으로 좋아한 게 아니었어. 근데 아니야. 남자는 자기가 되게 성적으로 매력이 있었는데 이제 자신의 매력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기를 때도 문제가 많아요. 성수치심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통제를 엄청 했어요. 두려우니까. 지켜야 되니까. 나는 망쳐졌지만 나는 어차피 끝났지만 너만은 내가 겪은 아픔을 겪게 하지 않을게. 너만은 지켜줄게. 하면서 엄청 통제하고 애를 처음 때린 게 아이가 빨개 벗고 방방 뛰는데 난 빨개 벗고 방방 뛰는 것도 너무 싫었어. 일단 벗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 근데 우리 딸이 열이 많아가지고 계속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러면 난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막 꽁꽁 싸매고 싶은데 이거를 아이는 자유로우니까 막 방방
막 뛰다가 넘어질 뻔 하는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기가 훼손된다. 뛰면 성기가 확 다치는 것 같은 두려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삐끗하다 이 침대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애 엉덩이를 쫙 때리면서 다치면 어쩔 뻔했어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한 번 때렸어. 근데 그때 내가 또 느낀 게 나 진짜 상처구나. 얼마나 이거 두려움이 크면 이걸 금지 오격 내가 한 대도 안 때리고 키운 딸을 때렸을까. 애가 엄청 울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맞고 아프다고 되게 많이 울고 나도 많이 울고 나도 나 자신을 많이 볼 수 있어. 성교육도 이제 좀 어렵죠. 이 주제 자체가 나한테 너무 어렵고 무겁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될지 어렵고 그래가지고 책을 일단 좀 많이 이용해가지고 잘 하긴 했는데 여튼 성교육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을 돌보지를 못했어요. 특히 산부인과를 못 갔어요. 왜냐면 제가 질염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부터 내 질염이 왜 생겼을까? 내가 더러워서 질염이 생겼구나. 머리로는 그런 생각 깊이 안 하는데 무의식이 내가 더러워서 질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씻어. 엄청 씻어. 근데 질염이 너무 자주 씻으면 악화돼요. 점점 더 악화되잖아요. 내가 너무 더러워서 낫지가 않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산부인과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가요. 왜 못 가? 가면 내가 더러운 게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은 그런 거야. 가기 전에는. 가면 이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되겠구나. 내가 더러운 게. 그래가지고 산부인과를 못 가. 그럼 점점 더 심해지고 정말 안 좋아지다가 이 정화가 좀 되고 난 후에야 산부인과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 받으니까 진짜 금방 나와서 얼마나 허무했는지 몰라. 약 먹고 주사 맞고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그거를 몇십 년을 달고 사는 거예요. 10년 넘게 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면역력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때가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프로젝터를 1시간 동안 잡고 있었어. 이때가 내가 유치원생일 때고 이게 내가 초등학생일 때예요. 내가 피해를 입었던 시절에 그때 사진이에요. 이 아이를 두고 내가 무슨 생각한 거냐면 내 잘못이야. 따라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도망갔어야 하는데 내가 유혹한 건 아닐까? 내가 좋아한 건 아닐까? 나는 공범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근데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저항해요? 어떻게 만지지 마세요. 이거 성폭력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말해요? 그것도 보호자한테. 나 같은 경우는 보호자였잖아요. 얼굴을 모르는 상대 있잖아요. 전혀 타인에게 당하는 경우는 책에도 나와있지만 2%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하는 경우가 대체로 뭐예요? 다 아는 사람한테 당해주고 싶어. 아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요? 놀아주는 것처럼 장난치는 것처럼 다가와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항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항했어야 되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공범이야. 내가 그 아저씨 따라갔어. 내가 아저씨를 좋아한 것부터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아픈 게 남이 비난하는 것보다 더 아픈 게 내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요. 자책이 스스로 하는 2차 가해. 정말. 근데 아이들은 원래 그렇대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세상이 다 나 때문에 돌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빠가 다쳐도 내가 아빠 미워해서 다친 거야 이렇게 생각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애들은 어른들 관심 사람 얼마나 좋아해요. 운동장만 가봐도 애들이 얼마나 들러붙어. 처음 보는 애들이 아줌마 저 보세요. 아줌마 저 줄넘기 잘하죠. 아줌마 저 이거 모래 잘 만들죠. 처음 보는 애가 그래서 졸졸 따라다녀. 너 누구니? 어른 너무 좋아해요. 사랑 주고 관심 주는 어른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게 당연히 필요하고 받아야 되고 자신이 받아야 할 걸 받고 싶어하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인데 그런 아이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 마음은 그렇게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른이면 다 좋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쁜 놈인지 착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아직도 자책하고 있다면 어른의 맥락으로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코칭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제 육아를 때문에 코칭을 하게 되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안 하고 평생 살았을 것 같아요. 성수치신 치료 안 하고. 생각이 났더라도. 근데 여기 프로그램에 다 있기 때문에 코칭을 했는데 제가 코칭에서 처음으로 가해자한테 분노를 해봤어요. 사실 분노 많이 하긴 했는데 어떤 분노였냐면 뱃속에서 이를 갈고 칼을 가는 분노. 입은 뻥긋도 안 해. 속으로만 생각해. 개새끼 이러면서. 근데 이게 뭐냐면 아무리 해도 분노 에너지가 줄어들지가 않아. 나만 되게 아프고 칼을 갈고 이를 갈기 때문에 계속 힘든 거야. 잠도 못 자고 화병만 생겨요. 근데 코칭 가서 처음으로 엄청난 분노를 해봤어요. 소리 내서 소리 지르면서 두드리면서 개새끼야 이러면서 얼마나 세겠냐면 방음 시설이 뚫릴 정도로 천장이
심장이 진짜 뚫릴 정도로 그렇게 분노를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분노 에너지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많이 분노해야 돼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신한테도 분노가 나.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신 너무 미운 거예요. 신도 두드리고 엄마도 엄청 두드렸어요. 엄마가 너무 미운 거야. 엄마는 이때 왜 이 아저씨한테 나를 맡겨두고 엄마는 어디 있었어? 내 유년 시절 엄마 기억은 없어요. 엄마는 뭐 했어? 엄마 엄청 두드렸어요.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나를 방치하고 이렇게 두드리다가 나를 위한 통곡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불쌍한 거야 내가. 내가 겪은 일을 그냥 내가 겪은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치유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내가 겪으면 안 될 일을 겪은 거예요. 내가 분한 일을 겪은 거야.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할 존재가 아닌데 난 너무 원통한 일을 겪은 거야. 불쌍한 거야 내가 불쌍해서 우는 울음 이게 되게 큰 것 같아. 어떤 면에서 크냐면 내 상처를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 정말 아팠다. 이때 정말 엄청 많이 통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여 하고 이미지를 보니까 완전 새까맣게 더러운 우물을 뒤집어 쓴 아이가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나는 더러워. 나는 손상됐어. 난 틀렸어. 저기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 빛은 있는데 갈 수가 없어. 거기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더러워. 싫어할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그려졌는데 내가 그 상태로 그 무의식의 상태로 나는 더러워하는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내가 자각을 했든 못했던 간에 그래서 내 인생이 계속 그런 식으로 펼쳐졌던 거고 내가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원도 못 간 거고 내가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을 만난 거고 계속 그 상태로 살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계속 살면 계속 이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내 새끼도 그렇게 때리면서 옷 막 억지로 입히면서 세상은 정말 무서운 곳이다. 남자 조심해라. 근데 만약에 뭔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도 더러워졌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새끼가 내가 그 상태에 있으면 오물을 뒤집어서 상태에 있으면 내 새끼를 아무리 보호해 주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런 현실이 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대면을 해야 돼요. 더러운 나를 대면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욕하고 그 두려움에도 수치심에도 대면하면서 그냥 나가는 선택을 해서 나갔더니 태양이 쫙 내리쬐더라고요. 잘 왔다. 고생했다. 너는 더러워질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빛이 나를 이렇게 씻겨주는데 그 우물이 씻겨 내려가더라고. 이 작은 속까지 여기까지 다 더럽게 꽉차 있었는데 여기까지 깨끗해지더라고. 나는 더러워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때 그걸 깊이 느끼고 음성을 듣고 잘 왔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내 아이야.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음성 많이 듣고 한 번 한 건 아니고 몇 번 했지만 하면 할수록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이게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정화가 되면 될수록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도 점점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상처가 있으시다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일단 제일 좋은 거 내가 좋아져요. 나 자신이. 예전엔 나 자신이 너무 싫었잖아요. 이 상태니까 더러워진 상태니까 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내가 좋다는 감각이 내 사전엔 없어. 사실 모르는 감정이었는데 내가 좋다는 게 이거구나. 그게 마치 공간감이랑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예전에 내가 싫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더러운 방에 있어. 나는 더럽고 뭐 어질어질했어. 막 어두워. 그런 방에 내가 견디고 있는 기분. 근데 왜냐면 나는 이 방에 사는 게 나니까 그냥 이런 공간에 사는 게 나니까 그냥 견뎌.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회피하고 안 보려고 이렇게 회피하고 견디면서 사는 느낌. 예전에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했어요. 내가 나를 싫어할 때 감각으로 말해보자면. 근데 내가 좋아진 느낌은 어떤 거냐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방이 이렇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치워야겠다. 전부가 깨졌구나. 이거 갈아야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변화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공간이 내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따뜻하고 예쁜 커튼 달고 혹시나 이불 깔고 전구도 갈아서 밟고. 그래서 내가 고향에 온 것처럼 좋은 호텔에 들어갔을 때 엄청 기분 좋은 느낌 있잖아요. 완전 편안하고 막 개운한 느낌. 그런 느낌. 내가 나를 좋아하는 느낌이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 아늑하고 편안하고 다 괜찮은 느낌. 그리고 또 어떤 게 변했냐면 성수치심이 정화되고 나서 성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아이를 좀 덜 잡아요. 벗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리고 맨날 쫓아다니고 그러던 것들 좀 많이 좋아지고 걱정이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남편의 애정 표현을 더 이상 밀어내지 않게 됐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제가 백허그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싫어했었어요. 백허그를. 왜냐면 너무 변태 같은 거야. 나는 그게 뭐 로맨틱하대.
아니야, 나는. 그거는 추행범이 다가오는 거야. 왜냐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백허그를 하면 그래서 마치 추행범 퇴치하듯이 내가 남편을 퇴치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남편은 시무룩하지 또 날 미워하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이제 백허그 이런 게 안 싫게 되고 남편의 애정 표현을 내가 받아줄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도 편해지니까 남편이 자기가 되게 나 이제 진짜 남자로서 매력 있는 사람이구나, 나 부인이 날 좋아하는구나, 나 유능하구나. 유능이랑 뭐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능하다고 나 되게 매력있고 유능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 그 남편이 되게 밝아지고 남편도 나한테 더 잘해주고 부부관계도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부부관계 할 때 방어전이라고 했죠. 방어전. 어쩔 수 없어. 이걸 안 하면은 남편이 너무 막 우울해하고 사기 결혼했다 그러고 나는 진짜 매력 없어, 그치, 나는 못난이야 이러고 너무 가져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어전으로 했는데, 근데 하면은 내가 또 어때요? 나도 좋아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썩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가벼워지니까 오히려 할 때, 나도 원할 때, 남편도 좋아할 때 화끈하게 하고 하기 싫을 때 딱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 좀 아니야, 다음에 하자. 근데 이게 남편이 상처를 크게 안 가져가요. 부인이 무작정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정 표현도 늘었고 자유로워진 거기 때문에 남편이 그거는 크게 상처를 안 가져가더라고요. 나도 편해진 거예요. 내가 편할 때, 내가 좋을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예전에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거나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정화가 되고 나니까 이걸 막 말하고 싶어. 누가 나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 예전에 나처럼 힘든 사람 없나? 이거 좋아져. 이러면서 막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누니까 이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그전에는 엄마한테 말을 못했어요. 내가 엄마에 대한 빅데이터가 나한테 있잖아요. 40년 동안, 30년 넘게 내가 가진 엄마에 대한 빅데이터가 있잖아. 우리 엄마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한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엄마 분명히 연습장 짓는다. 엄마보다 내가 엄마를 더 잘 알잖아요. 예전에는 말을 못한 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혼내. 무조건 우리 엄마. 무조건. 내가 뭐 말만 하면 혼내. 말만 하면. 너무 무서워서. 우리 엄마 얼마나 무섭냐면 내 친구들이 우리 집에 안 놀러 와요. 너네 엄마 무서워서 가기 싫어 막 이래요. 우리 엄마 뭐가 무서워? 무서운데 왜냐면 그게 나는 디폴트인 거야. 우리 엄마 뭐가 무서워? 우리 엄마한테 혼나본 적도 없잖아. 얘네들은 우리 엄마한테 혼나본 적도 없으면서 너무 무섭대. 나는 혼나봤는데. 그 정도로 우리 엄마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절대. 근데 치유를 하고 나서야 이제 엄마한테 말할 수 있는 건, 엄마 반응이 그럴지라도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됐던 거예요. 엄마 보나마나 2차 가해 해야겠지. 근데 괜찮아. 나는 근데 말하고 싶어,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아저씨가 엄마 가족이잖아요. 아저씨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 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되면 하지 말라고 하지만 했어요. 엄마도 울고. 직접 되면 어떻게 했냐면 정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딱 그 예시로. 엄마를 어떻게 하지 않아! 이러면서. 엄마 너무 영광이야! 이러면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엄마가 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내가 그렇게 해버렸을 때 내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깜짝 놀라면 엄마가 방어를 치잖아요. 야 너가 그때 이러면서 할 거 아니야.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그게 내가 너무 아파. 그래서 내가 2번 죽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좀 준비가 됐었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꼭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뒤집어지면서 울고 날쳤어. 가족 다 있는데, 아빠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엄마 엄청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울었어요. 나도 울고. 비록 내가 기대한 그런 엄청난 공감이나 위로의 말을 나한테 해주진 않았지만 엄마가, 근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다 말한 거지. 아빠 동생까지 다 알았지. 그지랄 떠면서 말했으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편해지더라고요. 내 안에 계속 가지고 있던 것보다. 준비가 되고 나서야 말했다. 코칭하고 나서야 말했다. 용서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말은 용서해요, 복수예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건 용서예요. 맞아. 이건 뭘 용서했어? 나를 용서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저씨를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야. 코칭을 받았는데도, 받고 또 받았는데도. 근데 그 마음 자체가 나를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나 용서 못할 것 같아. 나는 왜 용서를 못하지? 근데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용서하지 못한 나부터 용서하자. 용서는 저절로 이루어지니까. 저도 용서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난 진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데, 기적 속에서 맨날 용서. 용서 계속 용서하래. 근데 아무래도
내가 이 새끼는 용서를 못할 것 같은 거야. 진짜 70억 인구를 다 용서를 해도 이 새끼 하나만큼은 용서를 못할 것 같은 거야. 근데 이 새끼 하나 용서 못하면 천국에 못 간대. 막 쳐버리겠는 거야.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용서하지 말자. 용서를 포기하자. 내가 70억 번째로 이 새끼를 용서하자. 70억 번째로 용서하자. 용서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래, 용서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제일 마지막에 용서하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69억 9,999 그 사람들 용서하자.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 천천히 하자. 그러고 나서 그냥 저는 치유에만 집중했어요. 나를 편해지는 거.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치유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도 쓰고 책도 내고 하게 된 거잖아요. 언제냐면 이 책 원고를 마지막 이제 원고를 보내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손에서 떠나는 거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전에 되게 힘들었어. 어떻게 쓰지? 막 잘 쓰고 싶은데 쓰다가 이제 마지막에 딱 원고를 보내면서 최종 원고 파일링 해놓고 딱 보냈는데 그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종결하고 싶다. 오늘 원고를 보내는 이날 왠지 오늘 종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 새끼 전화번호 나한테 줘. 나한테 보내.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엄마가 왜 그러니 또 그냥 보내. 그리고 따끈한 엄마 보내주잖아. 전화번호 보내주잖아. 그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어. 전화는 못했어. 전화는 못해. 목소리 듣고 못하겠는데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냈냐면 나한테 사과해. 나 다 기억하고 있어. 사실 다 기억 못하는데 다 기억 못하죠. 당연히 애기 때문에. 근데 그냥 다 기억한다고 그랬어. 기억하는 게 몇 개 있으니까. 나 다 기억해. 그거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너무 아팠어. 정말 힘들었어.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딱 전송 버튼 누르는 순간 막 보낼까 말까 하죠. 막 멋있게 딱 보낸 거 아니야. 보낼까 말까 내가 전송 버튼 딱 누르는데 보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또 용서했구나. 용서해야지. 이게 아니고 용서 돼버렸네. 70억 번째 하려고 그랬는데 용서가 돼버렸네. 왜냐면 내가 너 사과해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 뜻이야? 사과하면 받아주겠다는 뜻이잖아. 너 사과해 이랬는데 그 사람이 사과했어. 근데 사과 안 받아. 이건 아니잖아.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어. 사과하라는 뜻이었어. 내가 받아줄 수 있다는 거야. 내 마음이 하면 받아주겠다. 이미 용서가 끝난 거야. 나는 그 사람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보낸 순간 사과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순간 딱 보내면서 용서해버렸네 하고 있는데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이건 책에 안 나와 있을 거야. 원고를 보내고 나서 일이니까. 뭐라고 왔냐면 내가 너한테 한 행동으로 평생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다. 너무 미안하다. 지금 눈물 나네. 미안하다는 얘기가 진짜 많이 있었어. 나는 내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수치스러워할 거는 아저씨 가해자가 수치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수치심이잖아요. 내가 수치스러워할 게 아니었네. 맞아, 가해자가 수치스러워야지. 그러니까 우리 너무 수치심 갖지 말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종결이 됐어요. 나 안 하려고 했는데 눈물 나. 저거 정보주였어. 이거는 내가 이제 그런 무의식이 있었잖아요. 내가 벌어졌다. 나한테는 그런 수치심이 있었잖아요. 그런 수치심이 있어서 내가 창조한 현실들이 있잖아. 이상 남자 만나고 다니고 막 그런 거 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건데 이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무의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당신 앞에 문이 있습니다. 문 한번 그려보세요. 이 문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이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떠오르세요? 비난하고 이렇게 흘려보고 막 싫어하고 버림받는 느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근데 정화를 하고 나면 밖에서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궁금해하고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어요. 근데 여튼 이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무의식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밖에서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들을 내가 상상한다. 내 무의식이 세상은 나한테 적대적이야. 문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칼을 들고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럼 당연히 내가 맨몸으로 나갈 수 있겠어? 나도 방어를 해야지. 그럼 나도 칼을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방어 태세를 하고 나가.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칼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펼쳐져. 내가 먼저 방어했고 전쟁인 현실이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막 꽃을 줄 것 같아. 그런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딸한테 이거 해봤어 내가.
무섭지만 밖에 사람들이 나 때릴 것 같아 이럴까봐 무섭지만 그냥 한번 해봤어. 근데 우리 딸은 밖에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웃을 것 같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받는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밖에 만약에 나를 좋아할 것 같아 이런 무의식이 있는 사람은 웃으면서 나가겠지. 좋은 사람들 만나러 나가는데. 근데 사람이 웃으면 어때요? 좋잖아요. 저 사람이 좋아지잖아.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도 나한테 호의적으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무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천국 같은 현실이 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치유했나. 치유의 첫 번째는 일단 안전한 상대에게 오픈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나는 엄마가 안전하지 못했어. 그래서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어. 그런데 엄마가 아니어도 나처럼 이렇게 치유자한테 오픈할 수도 있고 친구나 남편한테 오픈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오픈해서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 인정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그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안전한 상대가 근데 찾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가족이 가장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나 같은 경우에 엄마한테 말을 못했고 아빠도 내가 말을 했을 때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빠한테는 최선이었겠지. 잊어라. 특히 아동, 친족,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안전한 대상이 없는 게 내 가족한테서 당했기 때문에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해도 엄마나 아빠가 우리 가족한테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을 못해. 본인들이 감당을 못해. 본인들이 감당 못해서 너무 힘들어요. 자식은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말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 자살한 친구들이 있어요. 애들. 그 애들이 유서에 뭐라고 써갔냐면 엄마 미안해. 엄마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기적이게 굴어서 미안해. 자기 죽은 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아프겠다는 거예요. 엄마 힘들까봐 말을 못했어. 이렇게 쓰고 갔어. 안전한 대상이 제발 되어주세요. 우리 자식들한테. 안전한 대상이 있으면 애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아요. 안전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 엄마처럼 무서우면 당연히 안전한 게 아니지. 무슨 말 했을 때 비난부터 날라오면. 근데 또 뭐가 안전하지 않냐면 너무 힘들어하는 엄마. 자기 힘듦에 자기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깔아져 있는 엄마 있잖아요. 나도 그랬고 그런 엄마가 안전한 엄마 아니에요. 왜냐 기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발 안전한 엄마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안전한 상대에게 오픈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자. 또 내면의 목소리 계속 올라오잖아요. 자책하고 근데 그게 난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다 물려받은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내 생각이 아니다. 이거 반박해보고 이 목소리랑 떨어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지켜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지켜볼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너무 자동적으로 그 생각들이 막 올라오고 안 좋은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각이 올라오고 계속 거기 빠져들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비춰줄 공동체에 속하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연구소에 있으면서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털어놓는 게 다 사랑으로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치유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어둠으로 비춰주면 어둠에 있으면 다 물건이 까매 보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나 이렇게 힘들어 이런 일이 있었어 했을 때 아이고 어떻게 하냐 너 시집 다 갔다 큰일 났다 해버리면 정말 그게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너를 더럽힐 수 없어. 너는 더러워질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공동체에서 그렇게 빛으로 비춤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을 받자. 우리 여기 책 쓰신 분들 있잖아요.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다 상담이라고 해요. 상담을 받고 치유하면서 이렇게 책을 쓰실 정도로 치유가 되신 거예요. 한결같이 상담을 받았다고 상담이 정말 도움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상담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같은 맥락인데 안전한 곳에서 분노하고 통곡하고 고통을 대면하자. 고통을 너무 두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되게 두렵긴 했지만 그 고통을 그 순간에 그 아팠던 마음 그거를 겪으면서 통과해 나간다는 거 그거 해보신 분은 알지만 할 때는 어렵지만 하고 나면 별거 아니잖아요. 회피하면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고양이 밥을 주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묶여있는 고양이 목줄 자르고 도망가고 남의 고양이 그러니까 투사지 투사. 고양이 자유를 위해서 사료를 넣고 다녀. 나는 기르는 고양이도 없는데 사료를 계속 넣고 다니면서 우리 새끼들 고양이들 밥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돌봄을 받지 못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너무 고양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 깊은 안에는 내가 불쌍한 마음이 있잖아요. 어린 시절 내가 돌봄받지 못한 거. 목줄 자르는 건 그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엄청 무서웠잖아. 통째가 어마어마했잖아. 그러니까 그 목줄에 매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아는 거야. 근데 고양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걔는
근데 거기에 내 그 한국주라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괴로울까 도망가는 거야. 걸렸어. 네가 잘랐지. 아니요. 근데 아저씨가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넘어갔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회피하고 다른데 투사하고 외면하는 동안 내 안에 진짜 억울했던 나, 진짜 힘들고 답답했던 나, 진짜 돌봄이 필요하고 외로웠던 나는 사실 외면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밖으로 회피하면서. 그러니까 고통을 대면하고 통과하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통과해보자. 그래서 한번 지금 내가 내 안에 눌러놨던 그 내면 아이를 한번 간단하게라도 만나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그래서 어둠 속으로 여기서 보면 엑시트라고 써있어 동굴 앞에. 근데 이게 까매. 그래서 우리 못 들어가. 열쇠는 이 안에 있는데 밖에서 찾는 거예요. 소장님이 자주 하시는 얘기죠. 오늘은 여기 동굴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깊이 한번 느껴볼게요. 눈을 감고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내가 가장 외로웠던 순간, 보기 싫어서 내가 계속 외면했던 그 순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내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누르고 있는지, 그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아이는 어떤 말을 기다리고 있나요?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 아이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어요. 그 감정이 너무 무서워서, 이 아이가 누르고 있는, 이 아이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더러워졌어. 난 나쁜 아이야. 내 잘못이야. 난 너무 무서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그렇게 혼자 외롭게 웅크리고 울고 있는 아이, 그 아이를 내가 좀 안아주세요.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이제 나라도 널 돌봐줄게.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냥 작은 아이였어. 이제 내가 널 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넌 혼자가 아니야. 천천히 눈을 뜨시고, 제가 편지지를 가져왔어요. 편지지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 써서 보내주는 거 한번 해볼게요. 다 쓰셨어요? 여기 앞에 나와서 한번 읽어보실 분, 내가 닉네임은 다 그거 삐 처리해줄게. 사랑하는 은경아,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너를 버렸구나. 얼마나 외로웠니? 어두 컴컴한 방구석에서 나는 내가 오기를 기다렸구나. 미안하다. 외롭게 해서 너를 혼자 둬서 미안했어.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제 내가 네 옆에 있어줄 거야.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봐줄 거야. 영롱하고 사랑스러운 은경아,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거야.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지금 살아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야. 얼굴에 네 잘못이 아니야. 이 세상에 절었어. 얼마나 외로웠니. 언니 외로웠지. 아니 기다렸지. 언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네 옆에 있어줄 고마워. 그대로 놓주고 네 옆에 네 편으로 있어줄게. 난 언제나 네 편이야. 고맙다. 고마워. 사랑하는 딸이지 내가.
앞으로도 많이 우실 거예요. 많이 우세요. 난 너무 좋아요. 펑펑 울어서. 나는 울지도 못했어요. 예전에. 내가 불쌍한 거 안다는 게 정말 큰 거예요. 내가 불쌍한 걸 안다는 거는 내가 그럴 만한 대접을 받지 말아야 하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아야 그때서야 내가 불쌍하고 원통하고 그런 눈물이 나오거든요. 많이 우세요. 잘 오셨어요, 오늘. 또 읽어보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유하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은지야. 아주 깜깜하고 갑갑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힘도 없고 작디 작은 연약한 아이야. 그렇게 아무 힘도 없었던 너가 따뜻하고 환하고 포근하고 부드럽고 푹신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아져서 정말 고마워. 이 세상에 온 걸 정말 축복해. 이 세상을 이제 사랑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걸 축복해. 사랑해. 내 작디 작은 아이야. 이제 내가 널 지켜줄게. 편지지에 있는 새처럼 멀리 멀리 높이 높이 자유롭게 세상 속을 날아다니렴. 나에게 세상에서 정말했던 엄마 아빠에게 너무나 사랑받고 싶었던 더럽혀졌다는 생각에 너무나 힘들었던 나. 성격을 바꾸고 유지를 하고 이름을 바꾸고 모두 기억을 의견해 보았지만 기억을 지울 수 없어.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나 힘들었지. 그럴 때마다 얘가 나를 버렸어. 힘들었을 14살 너를 외면하고 지우려고만 했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로 인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했을 소녀야. 나야. 너무 무섭고 힘들었지. 두려웠지. 또 엄마에게 버림받을까봐 진짜 무서웠어. 그래서 세상과 싸우듯 살았지만 너무나 나약한 나를 보면 또 너무 힘들었어. 이런 날 받아줄 사람도 없다고 믿고 혼자 동굴로 들어가 나오길 수십 번.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잘 살아왔다. 내가 나를 안아줘야 하는 걸. 그때 너는 근데 진짜 버리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너 더러워진 적 없구나. 내가 널 더러워하고 버렸구나. 미안하다. 넌 온전해. 세상은 널 환영해. 사랑한다. 나에게.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혹시 책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나 그냥 나한테 궁금하다든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아니면 읽으면서 나누고 싶었던 거 혹시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 만약에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음. 제 집사람이면서 자녀나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조를 해주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지. 일단은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이렇게 비슷한 일을 겪었어서 제 딸이 둘이거든요. 저도 아직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줘야 되나? 안전한 엄마가 지금 되게 네, 싶은 안전한 거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 일단 내가 더럽혀지지 않았구나. 나에 대한 정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어요. 내 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조마조마한 게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딸 아무 일도 없지만 만약에 우리 딸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건 세상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딸도 나와 똑같이 더럽혀질 수 없다. 이게 물론 아픈 사건이 되겠지만 극복하고 치유하고 괜찮아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정말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두려움부터 내 두려움이 많구나. 내가 나를 지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손상될까봐 좀 걱정되는 건데 일단 그거가 많이 줄어들면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단 안전한 엄마가 돼서 들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변명을 해요. 근데 그게 말을 내가 더 못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잊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내가 더 이상 그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만약에 그냥 나라면 그냥 들어만 줬어도 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구나 하면서 들어만 줬어도 나는 그걸 그 안에서 다 풀어낼 수만 있었다면 그냥 이렇게 막 울고 막 화내고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앞에서 할 수만 있었어도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어하지 않았을 것 같아. 들어줄 수만 있어도 내가 견뎌낼 정도로 들어줄 수만 있었어도 들어주는 상대만 있어도 그렇게 힘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랬구나 하면서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고 괜찮다. 너 더러워진 거 아니다. 네 잘못 아니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나 엄마 두려움이 지금 좀 많이 있다는 거. 그거는 내가 작업하면 저절로 좋아지니까 그것도 좋아질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가족인데 지금 그 아저씨 안 보냐고요? 안 보죠. 당연히 안 보죠. 글쎄. 그러니까 용서랑은 별개로 안 보고 싶다, 안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안 봐요. 그래서 만약에 뭐 가족 행사가 있으면은 안 가죠, 저는. 부르지도 않죠, 나를.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얼마나 지랄하는지 아니까 부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도 가지 마 하고 싶은데 본인이 가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가시고 나는 안 가고 안 보고 살아요. 그게 내가 그 사람 미워서라기보다 그냥 나를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나한테 좋은 환경을 나한테 주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도 우리 딸한테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만나게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치유가 됐다고 해도 만나지 마라. 안 만나는 게 너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네. 책을 아직 못 읽어보셨어요? 그럼 사긴 하셨어요? 아! sak 안 사셨어요? 제가 오늘 책 하나 갖고 왔는데 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조금 감이 못 늦어서 매일 사전에 방문하시는 건 사실 아, 못 들으셨구나. 근데 제가 이거를 유튜브로 올릴 것 같아요. 그 듣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마 지금 촬영 중이니까 앞부분도 유튜브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뭐 질문해보세요. 제가 내면 아이 맞아요. 치유적인 관점으로. 네. 말씀하신 계신 분들의 예를 들었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 말고 다른 상처를 어릴 때 받을 수 있는 상처는 무궁무진하잖아요. 아, 상처 엄청 많이 받죠, 어릴 적에. 다양한 상처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유로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상처를 받은 아이도 다 이런 식으로 내면 아이가 안에 있나요? 그렇죠. 그 감정이 그때 아팠던 감정, 그때 힘들었던 거,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안전한 상태가 있어서 풀어내고 했다면 누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줬다면 그게 상처로 남지 않거든요. 저희 딸도 무수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얘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준 것도 많고 내가 준 상처도 많고 근데 그게 상처로 길게 가지 않는 건 내가 들어주고 사과하고 근데 우리는 그걸 받지 못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성수치심 위주로 다뤘지만 사실 정말 많아요. 저도 상처가 그것도 다 공감받지 못하고 그 아픔을 외면당한 그 내면 아이가 다 있어서 그거는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치유하면 돼요. 그것도 버림받은 상처 우리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오늘은 주제가 성수치심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많이 있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그런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자라면 아이를 양육할 때 그 아이의 작은 상처 같은 부분이 더 그런 상처가 상대적으로 없었던 사람보다 더 잘 모든 것으로 다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뭐라고 할게요. 그런 게 좀 더 없어지는 더 없어지죠. 상처가 많으면 그 아이에게 공감하는 게 더 어려워져요. 내 상처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게 벌써 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왜냐면 내 상처가 먼저 딱 떠올라요. 그래서 보통은 상처가 많은 분들이 육아하는 거가 더 어려워요. 나도 그랬고. 육아가 뭐냐면 고양이도 새끼 고양이 내리 이렇게 육아가 전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은 육아를 내가 자식한테 똑같이 해요. 그게 그냥 동물적인 습성이에요. 우리 그냥 디폴트 값이야. 받은 대로 한다. 내가 받은 대로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삶의 섭리요. 근데 상처를 받았으면 조금 좋은 육아를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왜 그쪽에 보면은 정말 왜 저러지? 싶은 엄마들 보면 사연이 다 있잖아요. 사연 듣고 보면 아이고 저런 말 하다 싶잖아요. 너무 막 무서운 집안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큰 엄마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무섭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상처 많은 엄마가 조금 똑같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지만 근데 정화를 하고 치유를 하고 나면은 그 부분이 자산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내가 자각을 안 하고 그대로 주면 문제겠지만 자각을 하고 치유하고 나서 정말 좋은 육아할 수 있게 되면 그게 엄청난 자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 쓰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글을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은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보면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나는 그냥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애가 이쁘지. 이쁜데 왜 화를 내? 이뻐서 그냥 이뻐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육아하면 끝이지. 그런 사람들 책 낼 게 없어. 쓸 게 없어. 그냥 했다 이거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하나 대면하면서 진짜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거기서 내가 마음을 내서 한 거니까 얼마나 사연이 많아. 우리가 쓸 얘기가 많잖아요. 다 그게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는 거랑은 반대다. 사실은 상처받는 엄마가 육아하는 게 어렵다. 그렇습니다. 푸르미 교육 연구소 혹시 회원 아니세요? 처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푸르미 교육 연구소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우리처럼 상처받은 엄마들이 육아하기 힘들어서 죽겠는 엄마들 모여가지고 쓰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목만 보면 재밌어요. 거기 들어와서 가입해보세요. 한번 되게 재밌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성에 대한 수치시 상당히 많다는 걸 알고 감사도 하고 어느 순간 눈물이 좀 마른 내가 치유가 된다 생각하고 나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안전한 않은 공간에서 안전한 것도 아닌데 계속 뭔가 걸리는 느낌들이 눈물이 마른 느낌이 들어요. 눈물이 말라버린 느낌이 든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이렇게 오픈하는 게 아직 두렵다. 아니 오픈하는 것 자체가 아닌데 우리가 하죠. 반반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저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수사를 받은 거랑 또 다시 올라오고 그걸 반복하고 있는데 괜찮은 건지. 그럼요. 괜찮죠. 다 그런 과정 겪으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엔 많이 우셨다고 하는 거 보면 정화가 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못 느껴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것도 내가 병원도 갔네. 내가 산부인과도 가서 진료도 받았네. 이런 점도 좋아졌네. 몸이 많이 좋아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질염이 치료된 것부터 진짜 기적적인 거거든요. 몸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분명히 편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점점 막막한 것 같아요. 막막한 거. 저의 경우를 음침이 경우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정말 거꾸로 내놓는 엄마가 버릴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저 아직도 내가 더럽혀졌다라는 게 아마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럼 치유해야 되는 게 많이 치유해야 되는 게 남아있는 건 맞아요. 근데 막막하다는 건 지금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바꾸고 싶은 마음이 지금 되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치유했냐면 그냥 살면서 힘든 거 올라오잖아요. 그때 그냥 그 앞에 내 딱 앞에만 보고 나갔어요. 한 발만. 내 앞에 지금 내 딸 때린 거 그거 하나 한 발 나가고 지금 남편이 백업을 했는데 그 퇴치한 거 그거 하나 갖고 또 한 발 나가고 너무 멀리 보면 지금 만약에 뭐 완전히 막 정화가 100% 돼서 막 책도 쓰고 막 사람들한테 두려움 하나도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거가 뭔가 상이 있으면 지금 나는 계속 모자른 느낌 들고 아직 치유가 덜 된 느낌 들거든요. 근데 한 발씩 한번 나가보세요. 한 발씩. 그러면 요거 해결하고 나면 또 다음 허들이 나타나거든요. 분명히 나타나요. 내가 가면서 내 사랑으로 가다 보면 장애물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 한 발씩만 나가다 보면 어느새 진짜 많이 변해 있어요. 아직 상처가 남아있지만 힘들 것 같다. 진짜 나도 거의 아빠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런 분들이 적을 것 같죠. 엄청 많아요. 비율이 엄청 많아요. 오히려 애들은 진짜 가까운 사람이 많이 피해를 입혀요. 타인이 아니라 믿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내 옆동네 남동생 이런 사람한테 애를 맡기면 막 그런 생각이 계속 올라오고 애를 못 맡겨요. 아닌가? 나도 애를 못 맡겼어요. 절대 못 맡기지.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근데 그것도 좋아져요. 내가 좀 편해지면 내가 아무렇지도 않구나. 내가 전혀 나는 손상되지 않았구나. 나 진짜 고귀하고 장엄한 존재구나. 요거가 커질수록 그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도 손상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세상 사는 거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통제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지금 두려운 거잖아요. 그것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 내가 이 생에 딱 하나만 깨닫고 가자. 뭘 깨닫고 싶은가 하면은 내가 정말 고귀하고 장엄한 존재다. 요거 하나만큼은 꼭 깨닫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하나만큼은 꼭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고귀하고 장엄하고 손상될 수 없는 존재다. 가다 보면 어둠이 닥칠 수도 있어요. 허들도 나타나겠죠. 근데 그거 그렇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반대면으로 보면 그건 다음 차원으로 여러분들을 옮겨줄 디딤판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디딤돌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끝에는 진실밖에 안 남아있다. 어차피 진실만 만난다. 진실은 여러분은 고귀하고 장엄하고 비치고 사랑이다. 결국엔 그거 만나실 거니까 어둠, 고통 두려워하지 마시고 허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멋지게 나아가 보세요. 가다 보면 저절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치유해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저절로 모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쓴 글 중에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너를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어. 이미 난 너의 날개가 보여. 너만 그 사실을 믿으면 돼. 날아오르자. 내가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얼마가 걸리던지 상관없어. 넌 반드시 날아오를 테니까. 네가 가진 내면의 힘으로 말이야. 여기서 허들을 넘는 여자들 북토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